당신은 서양의학이 인간을 전체적인 유기체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은 아픈 부분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령 그대에게 두통이 있다고 해보자. 서양의 의사들은 그대에게 아스피린을 줄 것이다. 아스피린은 치료제가 아니다. 아스피린은 단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게 해줄 뿐이다. 그것은 두통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줄 뿐이다. 아스피린은 그대를 교란시킨다. 두통은 그대로 있지만 그대는 더 이상 두통을 자각하지 못한다. 아스피린이 일종의 망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왜 두통이 생기는 걸까? 일반적으로 의학은 이 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대가 의사를 찾아간다면 의사는 왜 그대에게 두통이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대에게 두통이 있다. 의사에게 두통은 간단한 것이다. 두통이 있으니 이 약을 드시오.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오. 두통은 사라지겠지만 다음날 그대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이제 다른 증상이 생긴 것이다. 인간은 하나이며 전체다. 인간은 유기적인 통합체다. 그대는 문제를 한쪽으로 제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른 곳에서 튀어나올 것이다. 물론 한쪽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튀어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밀려난 문제는 또 다른 곳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공간이 많으므로 그대는 계속해서 문제를 이곳저곳으로 떠밀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대는 점점 병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끔 매우 사소한 질병이 커다란 질병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가령 두통이 복통, 요통이 찾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통증이 찾아오는 즉시 약을 복용해서 통증을 멈추게 한다면 몇 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질병을 억제한다면 어느 날 모든 질병이 한데 모여서 더욱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그것은 암이 될 수 있다. 한데 모인 질병은 마치 폭발하듯이 그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암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아마 암은 인간이 억제한 모든 질병이 표현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한 질병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암은 간단한 질병이 아니다. 암은 매우 복합적인 질병이다. 암은 모든 질병이 손을 맞잡고 한데 모여서 전체적으로 발병한 것이다. 모든 질병이 모여서 군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대를 공격한다. 이런 이유로 암에는 약이 소용없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암 치료제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암은 새로운 질병이다. 원시사회에는 암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 원시사회에는 암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원시인들은 질병을 억압하지 않았으며 질병을 억압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암은 바로 그대의 신체 조직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대가 억압하지 않았다면 반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작은 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을 것이다. 질병에 대한 종교적인 태도는 정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찾는 것이다. 나는 인간을 붓다들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두통은 질병이 아니다. 사실 두통은 근원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몸의 신호다. 그러니 근원으로 달려가라.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찾아내라. 머리는 단지 위험 신호를 줄 뿐이며 경종을 울려줄 뿐이다. 육체의 귀를 기울이라.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대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육체의 조화를 깨는 일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 계속해서 그대에게 경종을 울려줄 것이다. 두통은 질병이 아니다. 두통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두통은 그대의 친구다. 두통은 그대에게 봉사하고 있다. 그대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육체가 경종을 울려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대신 그대는 경종을 꺼버린다. 그대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이 의학이나 정신요법에서 행하고 있는 소위 대중요법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이유다. 본질적인 것은 근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음에 두통이 생기거든 실험적으로 간단한 명상법을 시도해보라. 그런 다음 좀 더 큰 질병이나 병적인 증세에 대해서도 이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통이 있을 때 작은 실험을 해보라. 조용히 앉아서 두통을 주시하고 두통을 들여다보라. 그러나 적을 바라보듯이 들여다보지는 말라. 적을 바라보듯이 들여다본다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피할 것이다. 아무도 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누구나 적을 피하려고 한다. 두통을 친구처럼 바라보라. 두통은 그대의 친구이며 그대에게 봉사하고 있다. 두통은 뭔가 잘못되었으니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조용히 앉아서 두통을 멈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들여다보라. 두통을 없애버리려는 욕망이나 갈등, 투쟁, 적의를 갖지 말고 그저 두통을 들여다보라. 단지 두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라. 만일 내면의 메시지가 있다면 두통이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시하라. 두통은 암으로 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조용히 지켜본다면 그들은 놀랄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지켜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 두통을 주시할수록 두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때 그들은 이런 당황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두통이 더 심해진다면 주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두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통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두통은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두통을 피해왔다. 그들은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미 두통을 억압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두통을 들여다볼 때 억압이 사라진다. 그래서 두통은 본래의 통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손마개로 귀를 틀어 막지 않고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때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릴 것이다. 첫째, 두통은 더 심해진다. 두통이 더 심해진다면 그대는 제대로 주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만족해도 좋다. 두통이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두통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아직도 두통을 피하고 있다. 두통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두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이 두통을 관찰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다. 둘째, 두통 부위는 바늘 끝처럼 작아질 것이다. 그것은 넓게 퍼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그대는 머리 전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머리 전체가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두통은 단지 작은 부위에만 있다. 이건 역시 그대가 두통을 좀 더 깊이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다. 통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느낌은 속임수다. 이것은 통증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통증이 한 군데에서 느껴지면 그것은 더 심해진다. 그래서 그대는 머리 전체가 아프며 통증이 머리 전체에 퍼져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통증은 어느 부위에서도 그다지 심하지 않게 느껴진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만들어낸다. 두통을 주시하라.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두통 부위가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두통 부위가 바늘 끝처럼 굉장히 예리해지며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그대는 결코 머리에서 그런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통증은 매우 좁은 부위에 한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그 지점을 들여다보라.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일이 일어난다. 두통이 한 군데 집중되어 매우 심해졌을 때 계속해서 주시하면 두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시가 완벽할 때 두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두통이 사라질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얼핏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통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대의 주시가 더 이상 예민하지 않고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두통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대가 정말로 주시하고 있을 때 두통은 사라질 것이다. 두통이 사라질 때 그 뒤에 숨어있던 원인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대는 놀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두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통
두통의 원인은 무수히 많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다. 그러나 매번 같은 경종이 울린다. 왜냐하면 경보체계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육체에는 많은 경보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같은 경종이 울린다. 최근에 그대는 분노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대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때 마치 계시처럼 분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동안 지녀왔던 모든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마치 그대 안의 고름처럼 이제 분노는 너무 많이 쌓여서 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분노는 카타르시스를 필요로 한다. 정화하라. 그러면 즉시 두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스피린이나 다른 조치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분노가 사라지면 아스피린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질의 안락함이 있을 것이다. 아스피린은 두통을 억압할 뿐이다. 분노는 내면에 남아있지만 폭력이 그대의 내면을 휩쓸고 다닌다. 그것은 단지 경종을 껐을 뿐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더 이상 경종이 울리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분노는 더욱 축적될 것이다. 그것은 궤양이 될 입힌 결핵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날 그것은 암이 될 수도 있다. 궤양의 분노가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육체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육체는 아프기 시작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육체와 마음을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실체로 생각하지 말라. 육체와 마음은 둘이 아니다. 인간은 몸, 마음이며 정신이다. 명상 중에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깨어있고 의식하며 자각하라. 실정을 느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통증에 주의를 집중하라. 주의야말로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위대한 검이다. 그대는 그저 통증을 지켜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명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 그대는 몸에서 여러 가지 이상을 느낀다. 다리가 마비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팔이 가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직접 보면 개미는 없을 것이다.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뿐 실제로 개미가 기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리가 마비되고 있을 때 주시하라. 모든 의식을 다리에 쏟아라. 가려움을 느낄 때 긁지 말라. 긁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주의력을 집중하라. 눈을 뜨지 말라.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리고 주시하며 기다리라. 몇 초 안에 가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시하라. 복부나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더라도 주시하라. 명상 중에는 육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명상은 육체의 화학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육체는 혼돈 속에 있게 된다. 때로는 위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많은 감정을 위에 억압해 놓았는데 이제 억압된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싶을 것이다. 때로는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명상이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그대는 정말로 혼돈 속에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곧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동안은 모든 것이 불안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머리의 통증을 지켜보고 주시하라. 주시자가 되라. 그대가 행위자라는 것을 잊어라. 그러면 서서히 모든 것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아해서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까지는 믿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서 통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통증을 일으켰던 에너지를 주시하는 동안 사라지면서 동일한 에너지가 기쁨으로 변한다. 그 에너지는 똑같은 것이다. 오쇼는 통증을 주시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광신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매일 명상을 하는 중에 아픔이나 통증, 구토 등의 불쾌한 육체적 증상이 3, 4일 지속된다면 마조히스트가 될 필요가 없다. 즉시 의사의 조언을 받으라. 이것은 오쇼의 모든 명상법에 적용된다.